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언급해 드리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씩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에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 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스캔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답장을 드립니다. 나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식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리그 쟁탈전 본격적으로 출전 후보 종목들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후보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네. 잘 아시는 이제 애플 관련주로 아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FPCB와 이제 응용 제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PCB 하면 이제 반도체 기판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 반도체 기판 제가 이제 뭐 다른 고관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PCB라고 어렵게 생각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없는 거면은 매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그 PC를 조립용 PC를 뜯어보면은 거기에 뭐 메모리 카드, 랜 카드 같은 경우도 랜 카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색 판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길게 직사각형 형태로 돼 있죠. 이 랜 카드를 꼽는데 이 판때기 자체를 PC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각종 칩들이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CPU가 들어갔을 테고 관련된 부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PCB는 거기에 플렉시블이라는 앞에 명칭에 맞게 휘어지는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컴퓨터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컴퓨터에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그래픽 카드 중에 그래픽 카드를 꼽는 이 기다란 이제 뭐라 그럴까 옛날 쫀득이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 부분도 FPCB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핸드폰 부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즘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종목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가 넘는 영업이익을 뽑아냈다. 84.7%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어느 정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1,313억이나 나온 상황이고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계속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 340억 영업이익이었다가 21년 711억, 그리고 작년에는 1,400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매년 2배 성장하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일목구름대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모아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되는 종목은 아니다. 최근에 기관도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상황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BH 첫 번째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님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가 곡물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곡물 관련주가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고통받는 섹터가 될 수 있지만 단기 공략하시는 분들께는 또 신규 진입하기도 괜찮은 그런 테마성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팜스토리라는 곡물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곡물가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 수위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해외 자회사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 러시아 쪽에 있습니다. 자회사 쪽에서 그 러시아 굉장히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쪽에 농장을 지금 차려서 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농장 규모가 지금 뭐 거의 여의도보다 더 큰 여의도의 40배 정도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정확히 본 게 맞네요.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가 굉장히 많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행기로도 한 2~3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사실 한국이랑 굉장히 또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요. 러시아 또 토지 자체가 또 비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이런 반사이익 수혜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료 사업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육가공 사업부도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육가공들의 이제 물가도 올라가게 되면서
반사익 수위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는데요. 팜스토리 재무 한번 보면요. 곡물 종목들 대부분의 매출액들이 그냥 1,000억대 정도인데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단위가 연결 기준으로 거의 조 단위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곡물 종목들 상승세 강하게 나왔을 때 역시나 팜스토리도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후에 최저 구간까지 떨어지고 나서 횡보 구간 나오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거래량 붙어주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쌤은 차트 볼 때 주월봉 구간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 편인데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20주선 골든 크로스 딱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 데다가 중장기 이평선 상방으로 아직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단기 공략 해볼 만한 종목 찾아봐라 한다면은 저는 일단은 팜스토리 먼저 1순위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 선정을 해주셨고요. 그럼 각각 두 번째 출전 후보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후보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들도 하고 있지만 종속회사를 통한 가전제품들도 하고 있지만 이차전지 쪽으로도 전기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LG엔솔과 함께 폴란드 쪽 공장도 같이 진출하면서 2차전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제가 계속 실적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20년에 340억의 영업이익이었다가 2021년 711억, 거의 2배가 넘게 올라왔죠. 올해는 지금 3분기까지 281%의 영업이익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연에 2배, 3배씩 성장하는데 주가는 2배, 3배씩 빠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으로 먼저 올랐다가 이미 거품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신다면 잃을 건 없고 오히려 먹을 것들은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좀 실려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자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분들을 보시면서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 때에도 지금 현재 2%가 넘게 올라가고 3% 가까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힘이 있는 종목이다. 일목 구름대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들어가시면 먹을 것들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으로 주식와이프 전문가의 두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 섹터들 굉장히 핫하게 순환매 돌고 있는데 네. 바로 이제 뭐 전일 또 오늘까지 이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충전소, 또 충전기 이런 인프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저는 이제 무선 충전 시장 쪽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양 EMP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익 P&E 소개를 도와드렸을 때도 되게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바로 전일에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오늘 시장 빠질 때도 견고하게 또 흐름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이 연평균 30%대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경이면은 하나로 49조 원의 이제 시장이 조성이 될 거라고 하고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양 EMP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충전 플랫폼이 좀 유명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주행 로봇 종목들도 부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봇 관련된 섹터 이슈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시장에서 세계 최초로 이런 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계 최초로 로봇 군집 동시 무선 충전 상용화 기술 개발에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전기차용 무선 급속 충전 플랫폼 개발에 대한 국책 과제를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 EMP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이 무선 충전 플랫폼은요. 정차할 때는 물론이고 주행 중에도 이 무선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따놓은 당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좀 이런 종목들 미리 이런 네. 종목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준다면 사실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시장 순환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프라 섹터까지도 좀 더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 EMP 차트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020년도에 상승세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2021년도 구간에서 또 쌍봉 맞으면서 주가가 딱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쌍봉 맞고 떨어진 종목들은 다시 이제 추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쌍봉을 맞을 때는 두 번째 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락 추세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상승 추세가 언제부터 전환이 되기 시작했나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으로 흐름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박스권 상단선 구간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단선 구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추세상 상승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거나 급등이 또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은 회심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동양 EMP를 선정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 EMP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마지막 후보 종목들 한 종목씩 들어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의 대한해운부터 들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대한해운 해운주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경기가 너무 견조하다는 얘기 나왔는데 사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좋으면 사실은 대단한 호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제 걱정하는 거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경기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미국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우리 조선사들도 신규 수주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신규 수주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미리부터 수주를 넣는다는 얘기고 그 배들이 완성되는 데까지 몇 년 동안 걸립니다. 그때까지 운임이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물동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대한해운 같은 해상 화물 운송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외인들이 최근에 단기 수급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급락을 했다가 지금 소위 말해서 스마일 커브를 그리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지금 5% 넘게 올라가지고 조금 가격이 부담스러워졌네요. 언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넥센게임즈 들고 오셨네요. 네, 오늘 보니까 위메이드 그룹 종목들이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위믹스가 최근에 이제 국내 원화 거래 재개 소식이 이제 들리면서 다시금 이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게임 종목들도 긍정적인 낙수 효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믹스 이 재개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P&E 게임 시장 역시도 이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주쌤이 항상 게임주 볼 때 실적적인 부분이랑 신작 출시에 대한 이런 모멘텀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매출 실적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영업이익, 당기순이 흑자 전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넥슨 게임즈가 또 주가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넥슨에서 개발한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가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현재 매출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넥슨 같은 경우에는 블루 아카이브의 그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해서 일본에서 TV 애니메이션까지도 이제 제작을 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적인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이제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지난 12월에 중국에서 외자 판호 허가 발급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 뭐 보니까 로아스 아크라든지 또 넷마블 이런 쪽에 이제 게임들도 판호 허가 해줬었는데 넥슨 쪽에 또 메이플 스토리를 판호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봤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넥슨 게임즈 역시도 지금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면서 1월 달부터 긍정적인 거래량 붙어주면서 추세 전환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오늘장 떨어지고 있는데도 역시 상승세 견고하게 또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60 주선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상방으로 아직까지 매물대 좀 더 열려 있거든요. 주sem이 봤을 때는 2만 원 부근대까지도 충분히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올해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넥슨 게임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 번째 종목으로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까지 각각 3가지의 출전 후보 종목들 선별을 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전 후보 종목들, 출전 종목으로 선별하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리그 쟁탈전 출전 종목을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을까요? 대한해운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오늘 네.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내일 갈 게 좀 적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일단 현재 2,440원입니다. 2,400원 어간이면 충분히 사볼만 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워낙에 또 장이 안 좋을 때도 힘이 있는데다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스마일 커브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올 잘때 많이 남아있다. 목표가 3,000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하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해운 선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000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식와이프님의 오늘 추천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채팅창 보니까 박스권 너무 싫다 하시는데 주쌤은 박스권 종목들은 포춘 쿠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박스권 상단선 돌파하면은 또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스권 종목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동양 EMP를 출전 종목으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구간 보면서 가격 전략 적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주쌤 동양 EMP 사실 그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목표 구간이 있는데 일단 1차 목표 구간부터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주선 기준으로 17,000원 구간 1차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주선 구간 기점으로 해서 1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